아침이 밝았습니다. 일단 집 안에 있는 상자부터 열고 농장 정리를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1억 골드를 버는 게 목표입니다. 농사를 주요 돈벌이 수단으로 쓸 거고요. 물론 초반에 농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러가지 할 거예요. 일단 지금 필요 없는 거 상자에 넣고 기력 채울 비상식량 좀 쟁여놓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씨앗을 살 건데 날짜 엇갈리는 거 불편하니까 처음엔 파스닙을 심고 이후엔 감자만 주구장창 심을 예정입니다. 바로 심고 물 주고 잡니다. 2일차부터는 윌리가 짬처리한 낚싯대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파스잎이 다 자랄 때까지 돈을 조금 벌어둡니다. 3일차인데 고대 씨앗을 얻어버렸네요. 바로 심을 순 있지만 까마귀 때문에 허수아비를 설치하고 심어야겠습니다. 5일차입니다. 파스잎이 다 자랐고요. 바로 팔고 감자 씨앗을 사줍니다. 봄이 끝날 때까지 감자만 재배할 겁니다. 그리고 광산이 열렸기 때문에 낚시 관두고 강제만 할 겁니다. 나중에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광산을 뚫을 거예요. 바로 다음날에 허수아비를 만들었습니다. 고대과일은 가장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안전한 위치에 박아두겠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나고 감자가 다 자랐습니다. 대략 80개 정도 심으면 100개 정도 나오고 이걸로 9,000원 이상 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봄이 끝날 때까지 감자만 심고 수확하고를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감자 씨앗을 사고 남은 돈으로 곡괭이 강화도 해줬습니다. 13일차입니다.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 현장에 나왔습니다. 사실 축제엔 관심 없고 딸기 씨앗을 사려고 온 거지만요. 온 김에 1등도 먹고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구리곡괭이를 받고 며칠간 광질을 이어갔습니다. 감자 수확 두 번째고요. 감자를 팔러 가는데 뭔가 없다 했는데 마을회관 이벤트를 안 봤었네요. 번들 채우는 게 중요한데 겨울에도 농사를 할 수 있게 온실을 열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생각을 봄이 끝날 때쯤에 해버려서 1년차 온실은 못 열었습니다. 1년차 온실이 글러먹었어도 번들할 건 남았습니다. 이리듐 광석을 얻기 위해 사막에 가야 하는데 마을 버스를 수리해야 합니다. 버스를 수리하려면 금고 번들을 완성해야 하죠. 금고 번들은 일단 나무 꾸러미 4개를 완성시키면 나오고 총 42,500골드만 있으면 됩니다. 광산을 80층까지 뚫어놨기 때문에 광질 관련 아이템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부 관련된 꾸러미를 우선으로 채워줬습니다. 이제 돈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심을 작물은 블루베리로 정했습니다. 심어놓고 물만 주면 열매가 계속 자라서 다시 심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드디어 광산을 끝까지 뚫었습니다. 해골 열쇠를 얻었고요. 이젠 번들만 완성하면 해골 동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블루베리가 다 자랐습니다. 이걸 다 수확해서 팔면 번들 채울 돈이 충분할까 했는데 충분하고도 남네요. 이걸로 한 번에 번들을 끝내버리겠습니다. 다음날에 버스에 가보니 아주머니께서 대기하고 계시죠. 바로 버스를 타고 사막으로 갈 겁니다. 사막엔 처음 와보는데 딱히 별건 없네요. 바로 해골동굴로 갔습니다. 시작부터 금광석과 다이아몬드가 있는 걸 봐서 확실히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몬스터들도 확실히 세졌고요. 일단 여기 온 건 이리듐을 찾으러 온 거니까 광산을 좀 뚫어보겠습니다. 광산을 뚫어보려고 했는데 몬스터가 너무 강하네요. 장비를 좀 갖추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키울 딸기와 고대과일 씨앗을 불리기 위해 씨앗 생성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개수로 봤을 때 고대과일은 3년차부터 대량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기는 2년차에 키우면 되겠다 했는데 딸기 씨앗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딸기는 버리고 차라리 콜리플라워를 심는 게 더 이득일 것 같네요. 농사는 잠시 제쳐두고 해골동굴을 뚫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곡괭이부터 금으로 강화했고요.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찾아보니 만들 수 있는 장비들 중에 반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선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전사의 기운이라는 효과를 주는 전사반지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얻을 수 있는 무기들 중에 아주 좋아 보이는 무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갤럭시 소드입니다. 광질을 하고 정동석을 깨면서 많은 유물을 얻었었는데 갤럭시 소드를 얻는 데 필요한 드워프 두루마리를 모두 얻었더라고요. 두루마리를 꼭 모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대놓고 있는 위치에서 무지갯빛 파편을 들고 서 있으면 얻을 수 있더라고요. 무기는 얻었고 이젠 반지를 만들 재료를 파밍하러 가겠습니다. 전사반지는 철쭉이 10개, 석탄 10개, 얼어붙은 눈물 10개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틀 걸려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언제 얻었는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일정 시간 동안 무적이 되는 조바의 반지도 껴놨습니다. 장비도 맞췄으니까 꿀동굴로 다시 가봐야죠.
칼이 전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잘 죽지는 않네요. 몬스터를 때리다 보면 전사마취 능력인 전사의 기운 효과가 발동되는데 뭔가 했더니 그냥 공격력 10 증가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광질을 하려면 잘 죽지 않아야 할 텐데 이렇게 물량으로 덤비면 피가 확 달아버립니다. 잘 안 죽으려고 끼고 온 요가의 만지는 몬스터에게 맞으면 일정 확률로 무적이 되는 거라 운 나쁘면 그냥 무쓸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방어력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칼이라도 좋아지니까 지하 30층에 올 수 있었는데 이쯤 오니까 이리듐 광석이 드문드문 보이네요. 이리듐은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만들 때만 쓸 거라 200개에서 250개 정도만 얻으면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면 한 세월 걸리겠네요. 일단 많이 내려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 작물을 심기 전에 지금까지 모은 이리듐으로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걸로 작물 400개 정도는 스프링클러가 커버해줘서 조금 편해지겠죠. 가을 작물은 호박을 심기로 했습니다. 이걸 밭에 다 심으려면 꽤 걸릴 거라 생각은 했는데 다 심지도 못했습니다. 물도 못 줬고요. 호박 자랐는데 13일이 걸리는데 하루가 밀려서 가을 동안 2번 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부족할까봐요. 효율은 떨어져도 다른 걸 심기로 했습니다. 가을부터는 번들 작업에 집중할 겁니다. 나물길을 둘러보다가 주님의 오두막이라는 걸 찾았는데 무려 자동으로 작물을 수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농장에 지려면 번들을 완성해야 하고요. 번들 완성이 귀찮긴 하지만 농사 효율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죠. 일단 과일 박쥐로 과일은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옷감도 미라를 잡아서 어렵지 않게 구했습니다. 1년차에 얻기 어려운 붉은 양배추 씨앗도 얼떨결에 얻어버렸습니다. 이거 심기 전에 행상인에 팔았으면 좋겠네요. 호박이 다 자랐습니다. 거대 작물이 자란다고 해서 좀 기대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운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감 채울 거 채우고 팔아봤는데 30만 골드가 벌리더라고요. 호박을 한 번 더 굴려보면 좋겠지만 좀 전에 말했듯이 다른 걸 심기로 했습니다. 바로 사탕무. 20골드에 사서 100골드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순수익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잘 선택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라는 것도 6일이라 2번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많이 심고 겨울 동안 술통에 넣어서 팔아보기로 했어요. 이 많은 사탕물을 술통에 넣으려면 술통이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술통 대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어항번들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가을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도 잡아줬습니다. 목장번들도 채워야 해서 초고레벨 외양간과 닭장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탕물을 2번째 수확하고 있습니다. 사탕물 100골드짜리를 그냥 다 팔면 10만 골드 좀 넘게 나올 건데 술통에 넣어서 파니까 장인 찍어놓은 기준으로 하나당 315골드가 되더라고요. 무조건 술통을 늘려야겠습니다. 번들을 채우다 보니 벌써 겨울이네요. 우선 목장 번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닭장을 2단계, 외양간을 만렙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놔서 이제 동물들만 들여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집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번들에 요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집안에 술통을 가득 채울 생각입니다. 물론 집만으로는 부족하고 큰 헛간도 지었습니다. 광질도 빠르게 하고 봄을 대비하기 위해 곡괭이와 도구들을 이리듐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술통을 많이 만들기 위해 재료 파밍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겨울 28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봄작물 중에 값이 많이 나가는 콜리플라워를 심을 생각이었습니다. 봄 1일차에 최대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밭을 미리 갈아두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 밭 정리를 다시 하고 계획대로 해보는데 당연히 실패했고요. 2일차에 3분의 2가 날아갔을 때쯤에 겨우 다 심었습니다. 봄 5일차에 행상인을 확인해보니까 붉은 장배추를 팔더라고요. 이제 번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과만 빼면 여름에 확정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번들을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번들을 완성하고 열린 온실에 고대과일을 심고 마법사 이벤트도 끝내고 주님의 오두막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술통도 많이 만들었고 술통을 채울 공간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3년차부터 고대과일을 많이 심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년차가 되기 전에 집안에 술통을 꽉 채우고 고대과일 씨앗을 굴려줬습니다. 그리고 3년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고대과일을 심고 한 달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자면서 기다려줬습니다. 봄 1일 때 심은 고대과일이 모두 자랐고요. 이걸 다 수확해서 술통에 넣어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고대과일 와인을 꺼내서 팔면 561개를 팔았는데 100만 골드가 넘게 벌렸네요. 농작물이 심은 날짜가 달라서 수확 날짜도 엇갈리는데 이러면 불편하니까 7일마다 수확하고 술통을 갈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턴 간단합니다. 봄 1에서 2일엔 고대과일을 심고 여름 7일부터 수확해서 7일마다 술통을 갈면서 와인을 만들고 팔면 됩니다. 제 목표인 1억 골드를 얻을 때까지요.
3년차의 펀드는 1200만 골드입니다. 돌 치우고 나무 치우고 하면 시간 소모가 크니까 황금시계도 사놨습니다. 저 황금시계까지 포함하면 2200만 골드이고요. 앞으로 게임 시간으로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좀 어질어질하네요. 이렇게 1년을 보내는 게 4, 5시간 정도 됩니다. 하다가 졸려서 몇 번 졸기도 했습니다. 5년차입니다. 현재 돈은 이 정도고요. 4년차에 3400만 골드를 벌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벌린다고 생각은 드는데 씨앗을 심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저처럼 스타듀밸리에서 공장 굴리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처럼 이랬던 분들이 계신다면 저보다 얼마나 굴러다녔는지 궁금하네요. 6년차입니다. 현재 돈은 이 정도고요. 5년차에는 3천만 골드 정도 벌었네요. 지금처럼 돈이 모인다면 6년차 안에 끝나겠죠? 솔직히 처음으로 한 번에 100만 골드를 모을 때는 좀 쾌감이 있었는데 이쯤 되니 1000만 골드가 모여도 별로 감은 게 없네요. 다음부터 이런 노가다는 좀 걸러내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재미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재미가 있다면 잘 된 거죠. 여러분들은 즐기세요. 그렇게 6년차가 끝날 때쯤 현재 돈입니다. 술통은 1009개를 만들었고 한 번 팔 때마다 230만 골드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팔면 드디어 1억 골드가 모인다는 소리죠.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숫자가 찍혀있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봅니다. 좀 아쉬웠던 건 이렇게 모아도 1억 골드 업적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1억을 모아봤는데 모아도 딱히 별일은 없더라고요. 한 줄로 끝나겠습니다. 힐링 게임은 힐링하면서 즐깁시다.